시체인 척하세요. 어둠이 짙게 깔린 영안실. 안대를 한 낯선 남자가 정서희 병원장을 차가운 시체 카트 위에 눕히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묘하게도 벼랑 끝에 몰린 그녀를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거친 손길로 누워있는 서희의 몸 위로 하얀 천을 머리끝까지 덮어 씌웠습니다. 영안실 특유의 톡 쏘는 소독약 냄새와 죽은 자들이 뿜어내는 서늘한 냉기가 얇은 천을 뚫고 서희의 온몸을 무겁게 감싸 안았습니다. 시야가 차단된 어둠 속에서 그녀의 청각은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부터 구두굽이 바닥을 긁는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굳게 닫혀있던 영안실 문이 거칠게 벌컥 열렸습니다. 서희는 숨을 완전히 멈추고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듯이 요동쳤고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그녀는 덜덜 떨리는 두 손을 가슴 위에 꽉 쥐었습니다. 과연 죽음의 문턱에서 이루어진 이 위험천만한 만남은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게 될까요? 시간은 불과 10여 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밖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거친 눈보라가 서울 도심을 무자비하게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얼음 조각을 품은 차가운 바람이 병원의 대형 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렸고 그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포효처럼 어둡고 고요한 병원 복도 구석구석에 스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서희 병원장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검은색 밍크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비상등만이 깜빡이는 복도를 필사적으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지만 멈출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금속 재질의 장부를 품에 꽉 안은 채 찢어질 듯한 폐부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장부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태성병원의 실세인 김상철 원장이 그룹의 경영권을 독차지하기 위해 병상에 누워있는 자신의 친아버지이자 서희의 시아버지를 안락사시키려 구입한 불법 독극물 내역과 치밀한 약물 조작 기록이 낱낱이 적혀있는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과 병원에 가려진 진실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서희의 손가락은 금속 장부를 너무 세게 쥔 나머지 핏기가 가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장부를 가져간 게 형수야. 바로 그때 김상철 원장의 도끼 서린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뒤져서 당장 뺏어와. 쥐새끼 한 마리라도 놓치면 너희들도 오늘로 끝장인 줄 알아. 그의 서슬퍼런 고함이 거대한 병원 건물을 섬뜩하게 뒤흔들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보안 요원들이 무거운 발소리를 내며 몽둥이를 들고 서희의 등 뒤를 바짝 추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벽면을 따라 길게 늘어진 추격자들의 검은 그림자가 서희의 숨통을 옥죄어 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차단되었고 비상구 계단에도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서희는 본능적으로 병원 내에서 CCTV 감시망이 전혀 닿지 않는 유일한 사각지대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산자들이 발길을 끄는 곳, 바로 지하 3층의 영안실이었습니다. 어두운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서희의 거친 숨소리가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날카롭게 공명했습니다. 지하로 깊이 내려갈수록 공기는 짓누르듯 무거워졌고 부패를 막기 위한 강한 냉기와 비릿한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육중한 철문을 열고 들어선 영안실 내부는 죽음의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푸른색 비상구 조명만이 희미하게 반짝이는 그곳에서 서희가 숨을 헐떡이며 몸을 숨길 빈 카트를 찾던 찰나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차가운 손이 불쑥 튀어나와 그녀의 입을 강하게 틀어막았습니다. 짐승의 덫에 걸린 듯 서희의 억눌린 비명은 채 터져 나오기도 전에 입안으로 흩어졌습니다. 심장이 공포로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녀가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을 때 희미한 조명 아래 그림자처럼 서 있는 한 청년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영안실에서 밤낮 없이 시체 운구 아르바이트를 하며 밑바닥 삶을 견뎌내는 청년 유성민이었습니다. 성민의 운동화 밑창은 험한 노동을 증명하듯 너덜너덜하게 해져 있었고 낡은 파란색 작업복은 곳곳이 기워져 형태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얼굴의 절반을 가린 낡은 검은색 안대 너머로 드러난 그의 표정은 감정을 완벽히 지운 듯 무심했지만 번뜩이는 하나의 눈빛만은 야생동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조용히 해요. 성민의 낮고 거친 목소리가 영안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쫓기는 자의 두려움 따위는 모르는 듯 차분하면서도 묘한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태성병원의 최고 권력자인 서희조차 그 압도적인 눈빛에 홀린 듯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성민은 그녀를 시체 카트 위로 밀어눕히고 백포를 덮었습니다. 쾅! 영안실 철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손전등 불빛들이 춤을 추듯 어둠을 갈랐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고압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어이, 방금 여기로 여자 한 명 도망쳐 들어오지 않았어? 하얀 천 아래 숨은 서희는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서희가 누워있는 시체 카트 위를 차갑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들키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성민이 시신을 닦던 피 묻은 수건을 바닥에 신경질적으로 내던지며 귀찮은 파리떼를 쫓듯 냉랭하게 대꾸했습니다. 시체 구경이 취미가 아니면 당장 밖으로 나가시죠. 부정 타서 재수 없어지니까. 뭐야, 이 새끼가 미쳤나? 분노한 요원 하나가 곤봉을 들고 성민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오히려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서며 서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여기 영안실에서 시체 건드리고 싸움 나면 경찰 오고, 경찰 오면 그쪽들 윗선까지 서류 조사받느라 밤새워야 합니다. 그거 아시죠? 성민의 서슬퍼런 논리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세에 질린 요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찝찝한 욕설을 내뱉으며 영안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멀어져가는 무거운 구두 발소리를 들으며 서희는 그제야 멈췄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소음이 완전히 잦아들자 성민이 서희의 몸을 덮고 있던 백포를 천천히 걷어냈습니다. 서희가 카트에서 일어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을 때 성민이 든 손전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 전체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서희는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며 전신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엄청난 전율을 느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이 창백하고 남루한 청년의 이목구비는 2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사별했던 그녀의 남편. 그 젊은 시절의 모습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오뚝한 콧날의 각도, 굳게 다물어진 입술의 선, 심지어 무심하게 내려보는 시선의 느낌마저 남편의 생전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려와 숨을 쉴 수 없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민이 낯선 여자의 시선이 쑥스럽고 부담스러운 듯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쪽 귓볼을 손가락으로 반으로 접었다가 펴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 지극히 사소하고 짧은 움직임을 본 서희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22년 전 놀이공원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영영 잃어버리고 만 아들 지호만이 어릴 때부터 하던 아주 독특하고 희귀한 버릇이었기 때문입니다. 5살 꼬마 지호도 당황하거나 쑥스러울 때면 늘 고개를 숙인 채 저렇게 왼쪽 귓볼을 접었다 펴곤 했습니다. 서희의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용암 같은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망치느라 핸드폰조차 챙기지 못한 서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 전화 좀 빌려도 될까요? 밖에 있는 비서에게 긴급히 연락해야 해서요. 성민은 여전히 무심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꺼내 건넸습니다. 성민의 휴대폰은 액정 모서리가 심하게 깨져 있었고 뒷면은 검은색 테이프로 덕지덕지 이어 붙여져 그의 고단한 삶의 무게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전화를 받으며 문득 휴대폰을 건네준 성민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0대 청년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굳은 살이 박이고 곳곳이 갈라져 피가 맺힌 손이었습니다. 거친 노동으로 상처투성이가 된 그 손을 보며 서희는 알 수 없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전화를 마친 그녀의 시선은 다시 성민의 왼쪽 눈을 덮고 있는 날꽃대 탄 안대에 머물렀습니다. 왜 이렇게 젊고 잘생긴 청년이 이 캄캄하고 끔찍한 지하 영안실에서 안대를 한 채 홀로 시체를 닦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입을 때려는 서희의 애처로운 기색을 눈치챈 성민은 마치 방어기제처럼 차갑게 날을 세우며 그녀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 이거 눈병 나서 가린 거니까 징그럽게 쳐다보지 말고 얼른 가시죠. 부잣집 사모님들은 남의 흉터 구경하는 게 취미인가 보네. 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성민의 날 선 반응과 차가운 축객령에도 서희는 한참 동안이나 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미움이 섞인 퉁명스러운 말투조차 사랑했던 남편의 목소리를 너무나 닮아 있어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숨을 구해주셔서. 서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지만 성민은 대꾸 없이 돌아섰습니다. 차가운 영안실의 공기 속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과 애절한 그리움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영안실을 나서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그 청년의 뒷모습을 눈에 새겼습니다. 이 청년이 도대체 누구인지, 왜 잃어버린 내 아들과 똑같은 버릇을 가졌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김상철 원장의 음모를 피해 안전한 은신처인 300평대 대저택으로 피신한 정서희 병원장은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이탈리아산 린넨 시트와 포근한 오리털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두운 영안실에서 마주쳤던 그 남루한 청년의 얼굴만이 환영처럼 어른거렸습니다. 남편의 젊은 시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날카로운 턱선과 콧날, 그리고 결정적으로 쑥스러운 듯 귓볼을 만지작거리던 그 특유의 애처로운 손길이 그녀의 심장을 잔인하게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가사도우미가 끓여준 따뜻한 우유는 식탁 위에서 차갑게 식어갔고 창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엔 더 큰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아직 세상이 짙은 어둠에 잠겨있을 무렵, 서희는 무엇인가에 홀린 사람처럼 다시 태성병원 지하 3층 영안실을 찾았습니다. 고가의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차가운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외롭고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혹시라도 그 청년이 어젯밤 일로 병원을 그만두고 떠나버렸으면 어쩌나 하는 지독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며 두꺼운 영안실 철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구석에 위치한 낡은 세면대에서 세차게 쏟아지는 물소리가 정적을 깨고 들려왔습니다. 마침 유성민은 고된 밤샘 근무를 마친 듯 늘 차고 있던 안대를 벗어둔 채 거친 비누로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치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편의점 삼각김밥 봉지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 빈 껍질들이 아마도 이 청년이 밤새 육체노동을 하며 버텨낸 유일한 식사였을 것입니다. 거기 누구세요? 인기척을 느낀 성민이 물소리 사이로 퉁명스럽게 물으며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저 어젯밤에. 서희가 더듬거리며 조심스럽게 다가가려는 순간 성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찰나 서희는 발밑에 굳건한 콘크리트 바닥이 순식간에 꺼져내리는 듯한 거대한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비틀거렸습니다. 어젯밤 어두운 손전등 불빛 아래서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경이롭고도 잔인한 진실이 밝은 형광등 조명 아래서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안대에 가려져 있던 성민의 왼쪽 눈동자는 마치 시린 겨울 바다처럼 투명하고 맑은 파란색이었습니다. 오른쪽에 자리한 깊은 갈색 눈동자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기묘하면서도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완벽한 오드아이였습니다. 서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벽을 짚고 버텨냈습니다. 그 파란색 오드아이는 남편 집안 대대로 극소수에게만 발현되는 철저한 비밀이자 절대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유전적 형질인 선천성 홍채 이색증이었습니다. 남편의 집안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윤을 신의 축복이나 개성이 아닌 완벽한 재벌 가문이 명예를 훼손하는 돌연변이의 수치로 여겨왔습니다. 사별한 서희의 남편 역시 태어날 때부터 그 신비로운 파란 눈동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25세 무렵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 아버지의 강압적인 지시로 고통스러운 렌즈 삽입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편견과 가문이 명예라는 족쇄에 묶여 자신의 아름다운 파란 눈을 평범한 갈색 눈동자 아래로 영원히 숨겨버렸던 것입니다. 서희는 남편을 20대 초반 풋풋한 시절에 처음 만났기에 수술 전 그가 가졌던 그 맑고 서글픈 파란 눈동자를 세상 누구보다 선명하게 그리고 가슴 시리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남루한 청년이 가진 눈동자는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의 눈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똑같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서희의 목소리가 극도의 혼란과 슬픔으로 가늘게 떨리며 차가운 영안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22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경이로움과 아이를 잃어버린 어미의 참담한 슬픔,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움이 폭풍우처럼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서희의 그 애절한 경탄을 평생 자신이 겪어왔던 호기심 어린 관찰이나 혐오의 시선으로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세면대 옆에 놓아둔 날꽃대 탄 안대를 다급하게 집어들며 얼굴을 가리고는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구경 다 했으면 그만 나가시죠. 괴물 보듯 쳐다보는 거 이제 아주 지긋지긋하니까요. 성민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2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상의 편견에 부딪히며 쌓여온 깊은 분노와 서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아름다운 눈이라서. 서희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며 급하게 손을 내저었지만 성민의 방어벽은 높았습니다. 아름답다고요? 성민이 비웃듯 서글픈 코웃음을 쳤습니다. 평생 짝눈 괴물 소리만 듣고 살다가 맞고 짓밟히며 살다가 처음 듣는 말이네요. 사모님 참 신선하시다. 성민은 거칠게 안대를 다시 착용하며 그녀를 외면한 채 차갑게 벽으로 몸을 돌려버렸습니다. 그의 굽은 등에는 세상에 대한 깊은 불신이 가시처럼 돋아나 있었습니다. 서희는 성민의 돌아선 뒷모습을 보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해진 작업복 어깨 솔기가 뜯어져 맨살이 드러난 그 등에서 그녀는 22년 동안 부모의 보살핌도 없이 홀로 밑바닥 삶을 전전하며 괴물이라 손가락질 받았을 아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을 온몸으로 일궈냈습니다. 가슴을 예리한 칼로 후벼 파는 듯한 통증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서희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스럽게 싼 보온 도시락을 들고 지하 3층 영안실로 내려갔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직접 가장 좋은 쌀을 씻고 한우를 굽고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죽은 자들만 마주하며 살아온 아들에게 엄마의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고 싶은 간절하고 피맺힌 마음뿐이었습니다. 유성민은 처음에는 병원장님이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라며 날카롭게 경계하고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평생 먹어본 적 없는 따뜻한 집밥의 온기와 대가 없이 자신을 챙겨주는 서희의 진심 어린 눈빛에 조금씩 얼어붙은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고기를 입에 밀어넣었습니다. 불고기를 게 눈 감추듯 먹어치우는 성민의 모습은 어릴 적 불고기를 유난히 좋아해 반찬 투정을 하던 5살 지호의 모습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서희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행여나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입술을 꽉 깨물고 남몰래 눈시울을 붉혀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희가 영안실에 들어섰을 때 성민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금속 시체 카트를 혼자 옮기다 녹슨 모서리에 손바닥이 깊게 베인 것이었습니다. 선열이 차가운 바닥을 적시는 광경을 본 서희의 심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서희는 들고 있던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정성껏 싼 도시락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성민 씨, 손이 이게 뭐예요? 피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구급상자를 가져와 성민의 상처를 직접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태어나 처음 받아보는 지극한 보살핌에 그대로 멈칫했습니다. 서희의 눈물이 성민의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등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방울에 성민은 무너져 내렸고 난생 처음으로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처절한 과거를 토해냈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른 채 보육원에서 컸어요. 사람들은 제 눈을 볼 때마다 짝눈 괴물이라며 침을 뱉고 때렸죠. 겨울이면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곰팡이 핀 좁은 원룸에서 버려진 패딩을 껴입고 밤새 오들오들 떨며 잤어요. 밥이요? 편의점 알바하면서 유통기한 지나서 폐기하는 삼각김밥으로 하루 한 끼 먹으며 살아남았습니다. 성민의 담담한 고백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서희의 심장을 찢어놓았습니다. 자신은 300평이 넘는 최고급 저택에서 따뜻한 오리털 이불을 덮고 잤는데 내 배 아파 낳은 금쪽 같은 아들은 곰팡이 핀 방에서 굶주리며 떨었다는 사실에 서희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호야, 내 아들 지호야. 엄마가 정말 죽을 만큼 미안해. 서희는 차마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서희는 성민을 이끌고 강남의 가장 고급스러운 안경점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옷차림의 성민은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였지만 서희는 그의 어깨를 당당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울리는 가장 훌륭하고 편안한 갈색 컬러 렌즈를 맞춰주세요. 그녀는 아들을 세상의 폭력적인 시선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싶었습니다. 렌즈를 착용한 성민이 밝은 거울 앞에 섰을 때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괴물이라 불리던 시린 파란 눈이 아닌 평범하고 단정한 갈색 눈동자를 가진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27년 평생 짊어지고 온 저주의 낙인이 지워지는 순간 성민은 서희를 보며 처음으로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희가 위로했던 DNA 검사 결과가 나왔고 친자 일치율은 99.99%였습니다. 서희는 피눈물을 닦아내고 김상철 원장을 향한 거대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태성병원 대회의실, 김 원장이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하려는 순간 서희가 문을 열고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선 아들 유성민이 함께였습니다. 서희는 김 원장의 독극물 구매 내역이 적힌 장부와 약물 조작 증거를 이사진들 앞에 흩뿌렸습니다. 당신이 내 시아버지를 해치고 가로채려던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서희의 일갈이 회의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성민은 이사진들 앞에서 자신의 갈색 렌즈를 천천히 빼냈습니다. 태성그룹 창업주만이 가지고 있던 전설적인 유전 형질, 투명하고 시린 파란색 오드아이가 빛을 발했습니다. 혈육임을 증명하는 절대적인 증표 앞에 김상철 원장은 무릎을 꿇었고 이내 들이닥친 경찰의 수갑을 찬 채 비참하게 끌려나갔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서희는 텅 빈 로비에서 22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호야, 내 아들 지호야. 성민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영안실의 차가운 시체 곁을 지키던 소녀는 마침내 따뜻한 어머니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오열했습니다. 성민은 더 이상 어두운 지하에서 시체를 닦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듯 경영 수업에 매진했고 병원 내에 자신처럼 소외되고 상처받은 고아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대규모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세상이 괴물의 눈이라 손가락질했던 그의 파란 눈동자는 이제 희망과 기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두 사람은 아버지가 잠든 묘소를 찾았습니다. 흩날리는 벚꽃 잎 아래서 서희는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호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돌아왔어요.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따뜻한 봄바람이 마치 아버지의 대답처럼 두 사람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2인연이라는 잔인한 어둠과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을 뚫고 다시 만난 모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조건 없는 사랑과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가 차려주는 따뜻한 된장찌개를 먹으며 웃는 지호의 미소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 같은 빛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